이번엔 제가 한번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봤습니다. 제가 읽고 좋아하는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보는 그러한 그 코너를 마련해봤어요. 그 리치 웨이드라는 그 저술가가 쓴 아포칼립스, 문명의 종말이란 뜻이죠. 대부분 책들은요, 문명의 화려한 그러한 영광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은 멸망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메시지가 역설적이에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읽고 나면 오히려 희망이 생깁니다. 언제부턴가 몇 년 사이에 전쟁이 우리 주변에 일반화되어 있고요. 핵 폭발, 핵전쟁 이런 게 막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막 이제는 놀랄 힘도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한번 이렇게 고고학자가 이야기하는 멸망의 메시지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해요. 안녕하세요. 역사의 신비를 찾아가는 고고한 강교수의 스토리텔러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책이라는 게요, 내가 아무리 읽고 싶어도요, 무엇인가 핵심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좋고요. 유물 자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유물과 문명을 잘 소개하는 책이 있으면요,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볼까 해요. 저는 고고학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폐허를 발굴하는 학문이죠. 무너진 것들, 사라진 것들,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진 것들을 땅속에서 꺼내오는 일이죠. 근데요, 생각해보면은요, 역사책에 나온다는 뜻은 무엇이냐?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 끝나고 없다 뜻입니다. 이집트 공왕국, 인더스 문명, 마야, 잉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들은요, 결국은 멸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은근 생각해요. 멸망? 그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사라진 거고 우리는 멸망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현대 문명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스의 이 저자 리치 웨이드는요, 이거를 좀 재밌게 해결해 봤어요. 고고학의 현장은 멸망의 현장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십 명의 고고학자를 직접 만나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발굴장에서 느꼈었던 그러한 것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포칼립스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요, 가장 강렬한 부분은 처음에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 묘사입니다. 7,000년 전 세상이 끝났다. 바다가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처럼 해안선을 타고 기어 올라서 육지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채집하던 식물, 사냥하던 동물들의 숨통을 짠 바닷물로 덮어서 끌어놓았다. 새로운 장소에 간신히 적응하면 바다가 또 그들을 덮어서 다 없애버렸다. 이거는요, 막 들으면 아틀란티스류? 근데요, 실제로요, 그러한 아틀란티스 같은 그러한 멸망한 땅이 실제 있었습니다. 바로 도거랜드라고 하는 땅인데요. 지금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북해 아래에 잠겨 있는 그러한 대륙이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 물속에는요, 그들의 수십 대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이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끝났겠죠.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요, 이동하고 적응하고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이 책이요, 정말 다양한 그러한 그 세계 각국의 멸망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의 파키스탄 땅에 있는 인더스 문명, 하라파의 붕괴. 여러분들 인더스 문명 하면 인도에 있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은 파키스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고왕국의 몰락, 중세 유럽의 흑사병, 가뭄으로 무너진 마야 문명, 그리고 스페인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없어진 아즈텍까지 하나하나가요, 그 자체로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이 책이요, 집요하게 따라간 건 무엇이냐? 멸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멸망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입니다. 여기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기록은 언제나 승리자의 몫입니다. 콩키스타도르가 아즈텍을 정복하고 남긴 기록을 보면은요, 그들은 야만인이라고 해서 저 상대방들을 묘사하고요, 정복한 것을 문명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집트의 서기관 이프엘은요, 고왕국의 붕괴를 이 땅이 모두 다 뒤집혔다는 종말론으로 기록합니다. 승리자의 문서는요, 패배자들은
이제 이 세상은 끝났다. 묵시록의 한 장면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고학은 다릅니다. 땅속의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집터, 쓰레기 더미, 토기 파편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집트 고왕국이 붕괴된 직후에 유적을 발굴하면 어떤 일이 보일까요? 극단적인 불평등이 완화돼요. 그리고 파라오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억눌려 있었던 작은 공동체들이 다시 자율성을 회복합니다. 하라파의 멸망 이후에 도시를 떠난 사람들은요, 더 산발적이고요, 자잘한 작은 사회로 재편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마야의 대도시 아케가 폐허가 된 이후에 사람들은 더 포용적이고 작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 마야판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 책에서 좀 아쉬운 게요, 동북아시아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친근한 그 요령 지역에 홍산 문화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지만 홍산 문화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자잘한 문화로 재편돼서 그 이후에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저 러시아에서 유학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한 90년대 중반은요, 소련이 망하고 극심한 혼란기였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뭐 당장 모든 게 바뀌고 사람들의 고통도 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명이 멸망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데 신경을 안 썼습니다. 대부분은 당장 하루하루 사는 빵과 물가들이 너무 올랐다,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즉, 수많은 역사에 기록된 것은 문명의 종말이지 실제 사람의 종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언제나 이 저자는 하나의 일관된 그러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아포칼립스가 발생했을 때 그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두는 공통점은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이다입니다. 예, 한마디로 인류에게요, 이미 아포칼립스, 종말은 디폴트 값처럼 언제나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미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종류의 그러한 종말을 겪어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그런 아포칼립스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저는 고고학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과거는 검증된 가장 확실한 미래다. 우리가 역사 속의 멸망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울해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멸망을 살아낸 사람들의 지혜와 회복력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마 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그리고 이 책을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수만 년에 걸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아포칼립스를 이겨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 책은요, 사실 이걸 묻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뭐 AI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들, 기후변화, 전쟁, 하루하루가 무섭게 공포가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새로운 공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했었던 마부들, 그리고 말을 관리하던 사람들의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끝나지 않았죠.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한 협상력을 갖춘 노동자가 되었고요. 중세 봉건제가 서서히 무너지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해방되고 한국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지만은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대한 경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멸망이 오히려 평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순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경고하는 것이 있다면요, 종말 자체가 아닙니다. 종말이 다가오는데도요, 기존의 방식들을 계속 고수하려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종말과 마주하며 살고 있거든요. 인간이 새로운 기술과 문명으로 발전하려면요, 기존의 것은 필연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당장 제 세대는요, 주산이나 부기만 배워도 취업은 문제 없었어요. 지금은 외국어 회화, 컴퓨터 코딩, 이게 수많은 기술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AI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익숙한 것들이 사라질지도 사실 두렵습니다. 당장 대학도 지금 뭐 위험하다고 난립니다. 사실 저도 강단에 살면서 솔직히 고백하면 맨날 두려워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식들이 과연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은 하지만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러한 종말과 불안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필연적인 전환점으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멸망 이후의 세상은요, 멸망 직전의 모순된 상황보다 반드시 더 나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만 년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고고학의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고고학자 강인욱이었습니다. 오늘도 과거의 폐허에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